자녀 건강보험, 피부 양자 박탈 막는 2024년 소득재산 개편 기준과 대응법.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인경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들 건강보험에 피부 양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왔다. 열어보니 피부 양자 자격 상실 통보. 그 다음 달부터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보험료가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모 씨, 72세. 30년 넘게 아들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 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험료? 한 푼도 안 냈죠. 그런데 2024년 7월 갑자기 자격 상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다. 김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 뭐 달라진 거 없는데 국민연금 받는 것도 똑같고 집도 그대로인데. 맞습니다. 김 씨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정부의 기준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건강보험 피부 양자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수십만 명의 부모 세대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던 피부 양자가 왜 갑자기 탈락하는지, 연금, 이자, 임대소득 중 가장 위험한 소득은 무엇인지, 재산이 얼마면 자동 탈락 대상이 되는지, 이미 탈락했을 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실제 숫자와 사례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피부 양자 제도, 왜 갑자기 까다로워졌나? 먼저 피부 양자 제도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피부 양자란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을 자녀의 건강보험에 무료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 보험료에 부모님까지 함께 보호받는 구조.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건강보험을 내면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피부 양자로 등록되면 0원.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이전 기준, 연간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9억 원 이하, 이자 배당 연금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2024년 7월 이후 기준,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모든 소득 합산 적용. 보이시죠? 소득 기준은 1,400만 원이나 줄었고 재산 기준은 3억 6천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강화됐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건강보험, 재정 압박, 고령화로 의료비는 폭증하는데 피부 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혜택만 받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까지 피부 양자로 보호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과는 조금만 소득 있어도 탈락, 시대로 전환.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과 재산이 당신을 탈락시키는지 보겠습니다. 당신을 탈락시키는 소득 기준 정확히 알기. 2024년 핵심 기준 크게 써서 기억하세요. 연간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자동 탈락. 2천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니야? 나는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은 합산이거든요.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이자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 5가지를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함정 3가지를 보겠습니다. 함정 1점, 연금 조금 받는데 괜찮겠지? 국민연금 월 15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별로 없어 하시는데 계산해 볼까요? 월 150만 원, 12개월 연 1,800만 원. 여기에 이자 소득 조금만 더해지면, 예를 들어 예금 1억 원 있고 이자율 3%면 연 300만 원 이자 소득 발생.
1,800만 원, 300만 원, 2,100만 원. 기준 초과. 탈락입니다. 함정 2점. 이자 소득은 크지 않은데 요즘 금리가 높아졌죠?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34% 정도 됩니다. 만약 예금이 5억 원 있다면 5억 3% 연 1,500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월 50만 원만 받아도 연 600만 원, 1,500만 원, 2,100만 원. 역시 탈락. 그럼 예금을 좀 빼면 되지 않나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예금을 빼서 현금으로 보관해도 재산에는 포함됩니다. 함정 3점. 월세 받는 게 뭐가 문제? 서울에 작은 빌라 하나 있어서 월세 받는다.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12개월 연 1,200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으면 연 960만 원, 1,200만 원, 2,160만 원. 또 탈락. 실제 계산 예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모 씨, 68세.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연 1,440만 원. 예금 이자 연 400만 원. 월세 수입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합계 2,200만 원. 박 씨는 나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뭐가 소득이 많아? 라고 하셨지만 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는 명백한 초과. 결국 피부양자 자격 상실. 월 23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번다와 기준을 넘는다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2천만 원은 월로 따지면 167만 원. 이 정도면 노후 생활비로도 빠듯한 수준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충분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산 기준. 집 한 채면 아웃인가? 소득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재산 5억 4천만 원 초과 시 무조건 탈락. 재산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집, 땅, 상가 등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자동차 단, 생계형 차량 제외. 여기서 부채는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 7억인데 대출이 2억 있으면 순재산은 5억으로 계산. 그런데 문제는 요즘 집값입니다. 위험 시나리오 1. 서울 아파트 한 채.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얼마일까요? 2024년 기준 전용 84 평균 약 8억 원. 8억 5억 4천만 원. 즉시 탈락입니다. 집은 있지만 돈은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재산 기준은 현금 여부가 아니라 재산 총액. 위험 시나리오 2. 지방 아파트 예금. 부산의 아파트 한 채. 시세 4억 원. 예금 2억 원. 4억, 2억, 6억. 5억 4천만 원 초과. 탈락. 위험 시나리오 3. 재산은 많은데 현금 소득은 없다. 시골의 농지 3억 원어치. 집 2억 5천만 원. 예금 5천만 원. 합계 6억. 이분은 농사지어서 실제 수입은 연 500만 원 정도. 소득 기준은 여유롭게 통과. 하지만 재산 기준 아웃. 결국 건강보험료 매달 15만 원 발생. 연 수입 500만 원인데 보험료로 연 180만 원 내는 상황.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재산은 있지만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보호 대상에서 빼는가? 건강보험공단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언제든 처분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집 팔아서 보험료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2022년 9억 원, 2023년 7억 2천만 원, 2024년 7월 5억 4천만 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탈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중 타격 시나리오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다면? 이제 가장 억울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소득도 기준 이하, 재산도 기준 이하인데 탈락하는 경우. 그게 무슨 소리야? 실제로 있습니다. 소득 1,500만 원, 재산 4억 원.
각각 계산하면 소득 2천만 원 이하 통과,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통과. 그런데 왜 탈락할까요? 건강보험공단에는 소득재산 합산 공식이 있습니다. 정확한 공식은 공개되지 않지만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재산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 예를 들어 재산 4억 원의 5%를 연간 소득으로 본다면 4억 5% 2천만 원. 여기에 실제 소득 1,500만 원을 더하면 1,500만 원, 2천만 원, 3,500만 원. 기준 초과. 탈락. 실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이모 씨, 70세. 국민연금 월 130만 원, 연 1,560만 원. 아파트 시세 4억 5천만 원. 예금 3천만 원. 합계 재산 4억 8천만 원.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소득 1,560만 원, 재산 4억 8천만 원. 둘 다 기준 이하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2024년 8월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 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니까 기준 초과.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도 빠듯해요. 그런데 여기서 건강보험료까지 20만 원씩 내라고? 도대체 뭘로 살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이중 타격입니다. 소득 하나만 보면 괜찮고 재산 하나만 보면 괜찮은데 둘을 합치면 탈락. 이런 분들이 제일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준 안에 있다고 착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피부양자 자격 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최소연 1회는 꼭 확인하세요. 탈락 전 사전 대응 전략 4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탈락 전 대응이 탈락 후 복구보다 100배 쉽다. 전략 1점. 소득 조정하기. 연금 수령 시기 조정.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조기 수령 60세과 늦춰받기 66세 이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이미 1,500만 원 정도 있다면 연금을 늦춰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거든요. 예금 분산. 예금 5억 원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분산. 단, 주의할 점. 증여세 발생 가능.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그래도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또한 비과세 상품 활용, ISA, 연금저축 등은 이자소득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 전환 검토. 월세 수입이 소득에 포함되니까 전세로 전환하면 임대소득은 사라집니다. 대신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되니 전체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 필요. 전략 2점. 재산 줄이기 신중하게. 배우자 자녀 증여. 집이 너무 비싸서 재산 기준 초과라면 지분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예 8억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면 본인 재산은 4억으로 계산. 하지만 증여세 문제 반드시 확인. 부부간 6억 공제.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공제. 초과분에 세금 붙습니다. 부채 활용 전략. 재산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된다고 했죠? 만약 집값 7억인데 대출을 2억 받으면 순재산 5억. 단, 이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노후에 빚을 지는 건 위험하니까요. 이자 부담과 건강보험료 절감액을 비교해서 실익이 있을 때만 고려하세요. 전략 3점. 연 1회 자격 확인하기.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홈페이지. 대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로그인 후 피부양자 자격 조회. 내 소득재산 기준 확인 가능.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탈락 예정 사전 통보 시스템 운영 중. 기준 초과가 예상되면 우편으로 안내가 옵니다. 이때 바로 대응하면 됩니다. 전략 4점. 가족 구성 변화 활용. 피부양자 기준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손자녀가 태어나서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배우자가 소득이 생기거나 줄어들면, 형제자매 중 다른 사람의 피부 양자로 이동 가능하면, 이런 변화를 활용해서 재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우리 가족 상황이 바뀌었는데 재산정 가능한가요? 물어보세요. 전화번호 1577-1000. 이미 탈락했다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이미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점, 이의 신청 30일 이내 소득재산 산정 오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미 처분한 부동산이 재산에 포함되어 있거나 소득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부채가 차감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 자격 상실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이의 신청서 작성, 증빙자료 첨부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등. 처리 기간 보통 2주 1개월. 방법 2점. 재산정 신청.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실제 사례. 정모 씨는 예금 5억 원 때문에 탈락. 이 중 3억 원을 인출해서 배우자 명의로 이동. 본인 명의 예금 2억 원. 다른 재산 합쳐서 총 4억 원. 기준 이하로 내려왔으므로 재산정 신청. 1개월 후 피부 양자 자격 복구. 주의할 점. 돈을 빼서 집 안 금고에 숨겨두면 안 됩니다. 금융재산 조회는 계좌 기준이 아니라 실제 보유 여부. 세무조사 들어오면 다 드러납니다. 방법 3점. 최후의 수단, 지역가입 vs 직장 비교. 복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이때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험료 모의 계산. 내 소득재산 입력. 예상 보험료 확인. 만약 월 10만 원 이하라면 그냥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재산 줄이고 증여세 내는 것보다 차라리 보험료 내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거든요. 재등록 시 6개월 대기. 원칙적으로 한 번 탈락하면 6개월 동안은 재등록 불가.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산정 오류가 인정된 경우 즉시 복구. 재산 처분 등 명백한 변화 1개월 내 복구 가능. 가족 구성 변화 즉시 재산정. 그러니까 무조건 6개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빨리 복구 가능하니 포기하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세요. 1577-1000. 상담원이 안 됩니다 하면 재산정 가능 여부 확인해 주세요. 이의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피부 양자 자격은 권리다. 포기하지 마라.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왜 갑자기 피부 양자에서 탈락하는지, 어떤 소득과 재산이 위험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1점. 소득 2천만 원, 재산 5억 4천만 원. 이 숫자 머릿속에 새기세요. 연금이자 월세 다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아웃. 지배금차 다 합쳐서 5억 4천만 원 넘으면 아웃. 2점. 탈락 전 대응이 탈락 후 복구보다 100배 쉽다. 이미 탈락하면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앱으로 연 1회 내 상태 확인하세요. 대건강보험 앱.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3점. 이미 탈락했어도 방법은 있다. 이의 신청, 재산정 신청, 재산 조정.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피부 양자 자격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30년, 40년 세금 내고 보험료 내면서 이 나라 만드신 분들이 노후에 건강보험료 면제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정부가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이 영상을 본 당신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부모님의 노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아끼는 숨은 감면 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김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